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 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혜정입니다. 네, 자, 우리 쓸공님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쓸공님들이 이제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제 들어오고 계시는데, 맞아요. 예, 이제 플로 언급을 좀 안 했었는데, 플로가 드디어 117분이 됐어요. 100명을 예, 이제 드디어 넘고. 예, 100명 고지. 예. 음악 플랫폼이라 시사 경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실까? 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100분이 넘으셨네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언니가 cap처해서 보내준 네. 그 추천에 우리 네. 쓸공 언니가 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추천에 왼쪽이 우리 거 왼쪽이 슈카, 월드. 오른쪽이 MBC. 예. 난 너무 감개무량했잖아. 그거. 그게 걸맞게 네. 저희가 또 열심히 해야겠죠. 그쵸, 또 맞아요. 예, 저희 또 열정과 이 내용 준비는 그분들 못지않게 철저히 맞아요. 하고 있어요. 예, 믿어주시고요. 좋은 방송, 꾸준한 방송으로 보답할게요. 네. 예, 자,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네. 자, 요즘 미국 주식 시장이 그 AI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다시 불마켓, 즉 주가 상승이 계속되는 장, 이게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러면서도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그쵸. 라는 또 신중론도 동시에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언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네. 신문 기사에서 네. 지금 경기 자체는 사실 불경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 또 불이 좀 붙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네. 얼마 전 읽은 기사가 지금의 경기 상태가 모나리자 이쪽에서 보면 웃는 것 같고 이쪽에서 보면 슬픈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라는 기사를 봤다고 막 언니한테 하소연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기사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우리 그 열정 씨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답을 줄 수 없을까. 그래서 많이 이제 찾아봤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불마켓, 베어마켓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기로 해요. 네. 자, 작년 10월 12일에 미국 S&P 500이 바닥을 쳤었죠. 맞아요. 아우, 그때 진짜 주식에 mel기 싫더라고요, 진짜. 맞아. 그 파랑색으로 막 계속. 아우, 진짜. 그랬는데 다행히도 요즘 20% 이상 오르면서 저는 이제 거의 제 포트폴리오의 80%가 미국 주식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좀 살짝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시. 예, 이제 다시 불마켓이 시작이 아니냐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는데, 저는 뭐 솔직히 불마켓의 시작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궁금해요. 예, 궁금하죠. 자, 일단 미연준. 미 연준의 반응은 아직 물가가 확실히 잡힌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면서 이 주식시장의 김치국물 드링킹을 저지하고 있죠. 기준금리 지난번에는 한번 그냥 동결했잖아요. 근데 네. 앞으로 또 올리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기준금리 올리면 주가 내려간다. 공식. 이제 모두가 아는 공식이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슬공님들 귀에 이제 근육이 잡히실 정도로 그죠. 그러면 연준은 그런 스탠스고 그러면 월가의 시선은 어떤가요? 불마켓이라는 주장이 월가에서는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인가요? 자, 일단 월가에 그 누구도 자, 이제부터 불마켓입니다 라고 선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선언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상황에서. 그치. 어설프게 했다 돌 맞으려고. 그죠.
그런데 이제 뉴욕타임스를 봤더니 그 제프 솔머 씨라고 네. 이 투자 전략 컬럼니스트가 계세요. 이분이 이제 2023년 6월 17일자 네.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일단 이분의 시선으로는 불마켓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왜죠? 자, 첫째, 불마켓은 꾸준히 상승장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다음 달, 내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래요. 그 판단할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심지어 이제까지의 주식 시장을 뒤돌아봤을 때도 네. 지금의 시장을 불마켓이라고 부르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합니다. 그럼 과거의 어떤 주식 시장들을 봤을 때 네. 지금은 불마켓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네. 보는 거네요. 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불마켓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건가요? 예, 존재한다고 해요. 자, 물론 이 정의가 네. 어떤 공공기관이나 네. 학회 같은 곳, 이제 공적 기관에서 이 정의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뉴욕 SEC나 뭐 이런 데서 이게 불마켓입니다라고 정의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대요. 근데 이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공연히 이 정도면 불마켓이다 아니면 베어마켓이다라고 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공유하고 있는 그죠? 그런 기준이 있다. 예. 누구 한 명이 이거는 뭐 예. 정의를 딱 내려준 게 아니다. 네. 그런 거죠. 그죠. 네. 법 제도도 우리는 성문법이잖아요. 법조문을 따르는 맞아요. 제도. 네. 근데 미국은 판례법이잖아요. 판례에 따라서. 약간 요런 문화도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이제 한 요 정도면 불마켓이다. 요런 걸 받아들이는 거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불마켓부터 좀 알아볼게요. 불마켓의 네. 정의. 자, 최근의 주식시장, 그러니까 마지막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마지막 바닥에서 20% 이상 상승했으면 불마켓이라고 한대요. 예, 반대로 20% 이상 상승했으면 네. 불마켓이 시작됐다. 네. 라고 보는 거예요. 네, 시작점이다. 이렇게 본대요. 네. 반대로 베어마켓은 네. 최근 정점, 그러니까 지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포인트에서 네. 20% 이상 하락했으면 베어마켓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되게 단순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네. 최저점 기준 20% 상승하면 불마켓이고 네. 최고점 기준으로 20% 하락하면 베어마켓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 상승과 하락. 굉장히 쉬워 보이죠. 네. 하지만 이 기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점이 뭐냐면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 즉 앞으로 방향에만 집중하고 이제까지 시장이 어떠했느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정의에 의하면 베어마켓은 최고점에서 20%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베어마켓이다가 불마켓으로 돌아서서 주가가 20% 상승한다면 내가 봤던 손해가 원상복구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떨어진 아니죠. 거보다 더 많이 올라야지 원상복구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베어마켓에 입었던 손해가 원상복구가 되려면 사실은 25%의 수익이 있어야 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네. 내가 이제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자, 베어마켓이 되면 20%가 하락하니까 네. 주가가 8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속상해하고 있다가 이제 불마켓이 또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가 20%를 상승합니다. 네. 불마켓의 정의가 20%였으니까. 네.
자, 아휴, 다행이다. 원복했겠다. 라면서 좋아하면 이르죠. 아직은. 그죠? 좋아하긴 일러요. 네. 자, 내 주식이 지금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내가 본 수익을 계산해봐요. 네. 자, 베어마켓에서 80만 원이 되었던 내 주식. 여기서 시장이 20% 상승했으니까 네. 80만 원 곱하기 20% 16만 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80만 원 더하기 16만 원. 내 주식은 지금 96만 원이 된 겁니다. 아직 4만 원 모자라요. 네, 그죠? 네. 100만 원이었던 내 주식이 베어마켓에서 80만 원이 되었다가 네. 불마켓이 되었지만 아직 4만 원이 모자란 96만 원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자, 100만 원으로 다시 원복하려면 자, 2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80만 원 곱하기 25% 하면은 20만 원이죠. 결국 25%는 올라줘야 내 100만 원짜리 주식이 원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의 상승과 하락을 기준으로 하는 불마켓, 베어마켓 요 정의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난장이 이제 베어마켓이었으면 네. 주식시장이 불마켓이 되어서 20% 상승을 해도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다. 내 주식은 아직 손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베어마켓 상황에서 내 주식이 20% 이상 빠졌는데 네. 지금 이제 아직 불마켓인지 이것도 판명이 안 났지만 네. 만약에 불마켓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네. 아직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그죠. 내 계좌를 보고 오셨나?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아, 요즘 주식 시장이 뭐 상승입니다 했는데 내 거 켜보면 항상 그러니까 아직 마이너스. 아직 마이너스야. 그 원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불마켓 시작이에요 해도 네. 20% 상승이라는 기준에서 방향성은 상승장이지만 네. 실제적인 내 계좌는 네. 상승한 장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좀 네. 슬픈 사실인데. 너무 슬프다. 이 25% 이상은 올라야 된다. 예, 그냥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25%. 그러네. 그죠? 네. 그건 올라야 실제적인 상승장이다. 내 계좌가 드디어 빨간색으로 바뀔 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 뭐 20% 오르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아니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 이제 20% 올라가서 자, 뭐 언론에서 불마켓이다라고 얘기를 한들 네. 지금 시장에 들어가서 당장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거를 팔 필요도 없고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지, 살짝. 그러니까 불마켓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시장이 상승을 더 하나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맞아요. 주식시장이 과연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 그래, 그 미연준의 뭐지? 반대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 미연준의 의사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반대로 갔다가 단기적으로 단타로는 이익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단타 있잖아요. 단타 매매는 그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으면은 10,000원이라도 따요. 그죠? 그거는 그치. 노름이라 그랬는데. 그치. 그리고 뭐 스캘핑이라고 아세요? 스캘핑이라는 용어. 맞아요. 네, 그죠. 그거 하면 뭐 플러스는 되지. 그렇지만 어쨌든 큰 흐름은 연준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네. 크게는 어쨌든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뭐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 네. 이제 자금이 이자를 받는 쪽, 즉 예금 채권 같은 상품들로 이동하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이 필자도 앞으로 불마켓이 계속될 거라는 이제 예상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지금 하락장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장이 이어져서 불마켓으로 쭉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쵸. 의견이네요. 예, 오를 것 같으니까 이때다 하면서 막 몰빵하고 그러지 말란 얘기죠. 아직 시작 안 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네네.
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월가 사람들도 예측이 많이 틀린다. 그렇죠. 예, 자, 불마켓의 조짐이 보일 것 같으면 또 너무 낙관적으로 또 예상을 해서 막 언론에 푸는 거예요. 또 2022년 작년과 같은 베어마켓에서는 또 너무 비관적으로 예상한다. 맞아요. 22년도에 막 이렇게 23년도에 상승이 좀 올지 모르고 계속해서 정말 경기가 바닥을 칠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월가 사람들의 한계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겠죠. 그래야 또 본인들이 이익을 얻잖아요. 맞아. 전문가에게 또 의견을 구하고 그러지. 우리가 불안해져야지. 그러니까 이래서 또 약간 디스트러스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2022년에 뭐 앞으로 끝이다 하니까 또 사람들이 주식 안 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월가에서는 반대로 이제 거래를 걸어놓으면 엄청난 이익을 받겠죠. 네. 뭐 물론 이게 이제 하락장 투자. 네, 그죠. 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또 너무 그렇게 과장된 거에 휘둘릴 필요 없다는 거죠. 과장된 예측에.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작년 2022년의 월가의 예측에 의하면 2023년 말 S&P 500 주가지수죠. 자, 이게 4,009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이 틀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23년 7월 3일 기준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4,450 정도 돼요. 그렇죠. 예상보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예. 자, 지금 7월이니까 1년 중 절반이 지났는데 이 월가 투자 회사들의 예측이 틀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만회하려고 앞으로의 예상치를 더 높게 잡죠, 이 사람들이. 계속 오를 것이다. 예, 틀린 거를 만회하려고. 그래야 수치적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네 예상이 오류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또 개미들은 야, 앞으로 월가에서 많이 오를 거란다. 주식 사야겠다. 이러면서 또 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월스트리트의 많은 투자자들은 아직은 불마켓의 시작을 확신하고 있지는 않대요. 자, 실적의 증가가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만들어지는 불마켓은 결국 버블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회사의 실적을 더 지켜봐라 라는 조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더 펀더멘털로 돌아가서 네. 한 각각의 기업의 그냥 성장성이라든가 네.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네. 거를 보고 네. 투자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봐야겠네요. 그쵸. 경제 뉴스를 보면 투자 결정은 기업의 실적에 근거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 실적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그죠. 실적. 고민은 좀 들어요. 그죠.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아무도 뉴스에서 설명을 안 해주지. 그치. 네. 자, 실적이란 그 영어로 earnings라고 하는데 네. 그 이 earning을 우리나라 말로 세후 순이익이라고 해요. 세후 순이익도 또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어려워. 자, 쉽게 말하면 기업이 이제 영업 활동을 해서 비용, 그다음에 세금, 세후잖아요. 세금을 네네. 낸 후. 네. 자, 비용, 세금 다 떼고 얼마 남았냐는 거죠. 그쵸. 네. 학생의 실적은 성적이죠. 네. 기업의 실적은 세후 순이익 다 떼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 남았는데 내 손에 딱 얼마가. 네, 그래서 도대체 얼마 남았어. 그죠? 그게 바로 실적, earnings라고 하죠.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뭐 쇼크 네. 이런 이제 용어들이 네. 어닝 리포트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자, 어닝 리포트 우리 얘기 많이 들었죠. 이 열정 씨 말씀대로. 자,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실적 보고서. 참고로 영어로는 earnings report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닝이 복수형. 아니라. 그치. 막 1원, 2원 아니니까 네. 이익은 많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각 기업이 이제 분기가 끝나고 1, 2주 후에 자신들의 경영 실적을 발표하는 보고서예요. 맞아요. 자, 우리나라나 프랑스,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이제 그 회계 연도,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거, 이 영업 실적을 계산하는 회계 연도가 달력 그대로 날짜를 써요. 요거를 영년제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계 연도로 보고, 네. 그거를 4분의 1로 나눠서 1, 2, 3, 4 분기마다 발표를 하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보고서가 모든 회사가 같은 시기에 나와요. 대부분의 회사. 네, 대부분의. 그러니까 날짜까지 뭐 맞진 않지만은 네네. 비슷한 시기에 나오니 투자 판단을 하기도 좀 쉬운 편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일이 기업마다 달라요. 맞아. 대부분 이제 12월, 3월, 6월, 9월 이렇게 시작일이 달라서 네. 그 earnings report 나오는 월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려면 1년 내내 뭐 신경 써야 돼. 1년 내내. 그러네. 이 회사는 예. 언제 나오나 예. 저 회사는 언제 나오나 늘 예. 주의를 주고 있어야겠네요. 예. 근데 이제 요 earnings report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 earnings report라고 구글에 치시면은 뭐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필자의 조언에 따르면 이번 불마켓이 진짜 불마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earning, 즉 세후 순익부터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업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 수치들이 있는데 일단 세후 순이익부터 봐라. 이게 증가했냐 안 했냐. 이게 제일 단순하고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네. 성급하게 이제 그걸 따라서 매수하지 말고 네. 그 회사의 어닝 네. 리포트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봐라. 네.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른 거면 진짜 이거는 불마켓일 가능성이 큰데 네. 별다른 이제 실적 없이 그냥 막 막연한 기대 심리? 네. 지금 다 오르니까 우리도 오르는 거야. 네. 이렇게 오르면 버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지난 유동성 장에서 나스닥 주들이 이랬죠. 막연히 오르겠지 기술주니까. 다 같이 오르니까. 네, 약간 요런 거죠. 네. 실적이 없는데 굉장히 올랐던 케이스. 맞아요. 자, 이 어닝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 추후에 또 에피소드로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딱딱한 이야기라 관심 없으실까 또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뤘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궁금하시면 나는 어닝이 궁금하다 실적. 요 이게 뭐 EPS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arning per share. 이런 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오겠습니다. 아, 제가 남겨도 되나요? 어닝이 중요한 네. 얘기거든요. 네. 뭐 가치 투자라던가 장기 투자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런 경기보다 그 네. 기업의 펀더멘탈, 그 기업의 어닝을 네. 분석하는 게 네.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남기려고 했는데 네. 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뭐 저와 이제 열정 씨가 둘 다 한번 조사를 해와서 그쵸? 예, 한번 해보기로 한번 알겠습니다. 예, 계획을 숙제를 해봅시다. 주시네요. 네. 괜히 얘기했다. 자, 다시 불마켓으로 돌아와서 네. 결국 전문가의 조언은 불마켓의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네. 아직 단정 짓기는 이르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큰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네. 그게 뭐 모나리자의 상태든 어쨌든 네. 그 상황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네. 상황이 좀 어느 정도 확실시 될 때까지 네. 좀 여유를 가지자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이렇게 불마켓, 베어마켓 너무 골치 아프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장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단타, 아까 말씀드린 스캘핑, 정말 1원만 수익이 나도 팔아버리는. 아니야, 그거 웬만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실 네. 분들이 아니라면 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렇죠. 여유를 좀 이렇게 한 호흡 이렇게 쉬고 간다 생각하고 네. 여유를 가지자. 조심해서 네. 나쁠 거 없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시장이 불마켓의 시작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마켓, 베어마켓의 역사와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불마켓, 베어마켓 역사가 참 제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는 내용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네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하네요. 불마켓과 베어마켓의 역사라니. 야, 이게 참고로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 진짜 동인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진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자, 쓸공님들 더위에 지치시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네. 자, 저희도 더위 조심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